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좀 수학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를 접어둘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추석이니까 추석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때만큼은 수학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수학이라는 과목은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되도록 간단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답노트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수학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부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오답노트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답노트라는 것이 고쳐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굉장히 쉽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답노트 하는 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숙제를 하고 나서 틀린 거라든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쓰고 해설을 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자기가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또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면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잘 봤더라면 이걸 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쓰는 이런 귀찮은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받는 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답 노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벌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틀린 문제를 전부 다, 무조건 틀린 문제는 다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시험을 몇 점 이하를 맞았을 때는 무조건 틀린 문제를 다 문제 쓰고 풀이 과정을 적어오도록 해 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이 틀린 문제 중에서 또는 자기가 풀어서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또는 내가 이거는 설명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에 한해서 한번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은 문제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루에 뭐 5문제?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적게 한 3문제 정도만이라도 아이가 자신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거는 그래도 내가 잘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을 나름대로 그래도 적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택해서 그런 것들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을 적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뒤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는 뭐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라도 또 시험을 못 볼까 봐 걱정이 돼서라도 자연스럽게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자신이 하던 거에 익숙한 방식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어떤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할 때에는요, 이거를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의 개념으로 내가 틀린 문제보다는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신다면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틀린 문제를 무조건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익숙해지면 틀린 문제를 가지고도 오답노트를 시도할 때 분명히 예전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조금 어떤 다른 느낌으로 그 문제들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거를 어떤 벌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번 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도 아이하고의 트러블이 조금은 적어질 거고요. 아이들도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은 수학 공부하는 게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에게 틀린 문제를 막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한 문제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허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녀분하고 어떻게 공부한다고 했죠? 하루에 한 문제씩, 한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는 그런 어떤 게임 같은 수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수학이 조금은 더 즐거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추석이니까 이 정도 길이면은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또 가볍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도 추석 이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